네,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패션 부문이죠. F&C 부문이 새로운 카테고리 개척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. 해외 패션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데 주력하는 다른 또 패션 대기업들과 달리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이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사실 코오롱 하면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지금 다른 브랜드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코오롱 F&C의 간판 브랜드는 코오롱 스포츠가 맞는데요.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 코오롱 F&C는 지난 2014년 이제 최대 매출을 낸 후 15년부터 20년까지 매출 역성장을 좀 거듭했습니다. 20년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코오롱 스포츠로 좀 호황을 누리다가 아웃도어 좀 거품이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매출이 좀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된 겁니다. 경쟁사들이 또 두세 개 메가 브랜드를 주축으로 수익을 내는 데 반해 코오롱 F&C의 경우에는 간판 브랜드가 한 개인 점도 좀 문제로 지적을 받았었고요. 이렇게 아웃도어에만 좀 치우친 구조의 한계를 느끼고 체질 개선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. 핵심 방향 중 하나가 브랜드 다각화인데요. 실제로 코오롱 F&C는 최근 5년간 자체 브랜드만 9개를 좀 내놨습니다. 경쟁사가 평균 4, 5개를 내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다양한 브랜드를 좀 선보이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.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해외 브랜드를 좀 수입해 판매하는 데 좀 주력한 것과는 좀 차별화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신규 브랜드를 키운다는 게 다른 기업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는 작업일 것 같은데 코오롱 F&C만의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? 네, 이렇게 성장 동력의 좀 핵심은 2019년 사내 벤처 형태로 출범한 프로젝트 그룹팀입니다. 네. 코오롱 그룹 4세인 이규호 사장이 F&C 수장을 맡고 있을 때 해당 조직의 설립을 좀 추진을 했는데요. 실제 좀 취재를 해보니 이규호 사장이 흔쾌히 좀 허락을 했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. 이제 핵심은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일단 좀 해보자는 겁니다. 코오롱 F&C 특유의 좀 조직 문화라고도 하는데요. 프로젝트 사업부에겐 이제 3년 동안 브랜드를 좀 자유롭게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정말 벤처기업 같네요.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은 회사에서 큰 개입 없이 정말 이 사업부에서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3년 동안은 회사가 운영에 크게 좀 관여를 하지 않고요. 사업을 이끄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. 브랜드별로 좀 소수 정예로 인원을 꾸려서 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. 파격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패션 대기업의 경우 이제 통상 고위급 임원이 몇 개의 브랜드를 좀 모아서 총괄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이런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한 거고요. 이제 코오롱 F&C가 이러한 변화를 좀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조직이 작고 좀 젊어지다 보니까 좀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브랜드를 론칭한다는 게 사실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다 성공 사례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닌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는데 이런 좀 부담을 줄였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유는 좀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. 프로젝트 사업부 브랜드들은 좀 온라인에서 소규모로 제품을 먼저 내놓은 뒤에 반응을 보고 재차 좀 출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대체로 1년 전에 발주를 하고 트렌드를 예측해서 생산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인데요.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 리뷰나 관련 데이터를 좀 확인하면서 소비자 반응도 좀 빠르게 캐치가 가능하고 또 그 반응에 따라 개선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리뷰 4만 개를 보고 주머니 위치나 지퍼 유무를 수정해서 재출시하기도 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도 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또 온라인 유통 기반이기 때문에 백화점, 쇼핑몰 등의 매장을 좀 출점하면서 판매를 시작하는 것보단 재반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. 그렇겠네요. 시장성이 좀 입증이 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매장을 좀 확대하고 하는 방식이고요. 반대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사업을 접기도 합니다. 신규 브랜드를 내놓는 데 대한 위험 부담도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부의 브랜드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곳도 있을까요? 최근 이제 코오롱 F&C가 매출 1조 원대에 다시 진입을 했는데요. 물론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의류 소비가 좀 더 늘어난 영향도 있고 작년에 또 골프웨어 붐이 또 불면서 골프웨어가 좀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프로젝트 사업부 역시 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좀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.
이 프로젝트 사업부에서만 7개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. 현재는 6개를 운영 중인데요. 이 브랜드들은 세 자릿수 이제 매출 성장률을 좀 꾸준히 기록을 해왔고요. 간판 브랜드와 비교하면 사업 규모는 아직 좀 작지만 성장세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중에 이제 세 브랜드가 안정 궤도로 올라갔다는 판단 하에 이제 개별 사업부로 정규 편성되기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이 브랜드들 외에 주력으로 키우는 브랜드가 또 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최근 코오롱 FNC는 볼디스트라는 브랜드를 기자들에게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. 네. 이제 볼디스트는 워크웨어, 이제 작업복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계,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방탄복, 용접 작업자 등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건데요. 20년에 이제 직원 4명이 모여서 시작한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10명 규모까지 좀 커진 상태고요. 올해 또 13명까지 좀 확장한다고 합니다.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올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50% 성장을 좀 했습니다. 담당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아무도 안 해본 걸 한번 좀 해보자. 또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데 무겁거든요. 근데 프로젝트 그룹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임으로써 작은 조직이 굉장히 빨리빨리 그 상황과 그런 환경에 대처하기 좀 쉽게 움직이고 있고요. 또 아까 소개드린 브랜드 중에 개그맨 조세호 씨를 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내세운 브랜드 아모프레도 있습니다. 예. 이제 남자 173cm 평균 체형을 위한 옷이다. 이렇게 해서 조세호 씨가 직접 배송도 하고 뭐 이런 그래요? 네, 주 2회를 그 회사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게 청바지를 보면 왜 이렇게 짧아? 기분이 좀 나쁘다가도 입으면 딱 맞는 그런 브랜드여서 이제 MZ세대 사이에서 좀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. 네.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부를 통해서 이제 기존 패션 대기업들이 좀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시도를 좀 하면서 체질 개선뿐 아니라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산업 2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.